자, 올 한 해도 열흘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 이제 전반적인 것이 내년 총선 체제로 들어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정치 뉴스를 잘 일별해 보면요. 친박계가 유승민 전 원내대표를 고립작전을 펴는 듯한 인상을 많이 주는 장면 보이고요. 게다가 눈에 띄는 것은 부산 출마 가능성이 높게 거론되는 안대희 전 대법관. 험지에 나서라. 그러니 결국 서울로 오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친박 그리고 비박 모두 이런 의견을 내고 있는데 과연 어떻게 정리될지 천상욱 차장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대구 얘기부터 해보죠. 네, 토요일 날 네. 이재만 전 동구청장이 출마를 앞두고 이제 사무실을 열었습니다. 저 장면인데요. 네. 저기에 지금 뒤에 따르고 있는 사람이 의정부가 지역구인 친박 홍문종 의원입니다. 홍문종, 네. 그 옆에 이장우 새누리당 대변인까지 총 출동했습니다. 친박계들이 총 출동해서 네. 이재만 전 구청장이 정말 진실한 사람이다. 이 사람이 정치를 해야지만 TK가 바뀌고 우리 정치가 바뀐다. 이렇게 축사까지 하면서 아주 그냥 칭송을 해줬죠. 자, 그러면요. 자, 유승민 전 원내대표와 싸우기로 출사표를 던진 이재만 전 구청장, 그 현장에 친박위원들이 한 얘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선택을 해주세요. 대통령께서 야, 진실한 국회의원 좀 만들어달라. 국가 경제가 어렵고 험난한 이때에 대통령께서 같이 일할 수 있는 사람, 좀 진실한 사람 뽑아달라고 여러분에게 간곡하게 부탁의 말씀드리는데 여러분 잘못된 겁니까? 예, 이재만 정장님이 아주 진실한 분입니다. 그리고 하고자 하면 반드시 하는 분입니다. 자, 그럼 뭐 전폭적으로 밀어준다. 결국 유승민 전 원내대표를 낙선시키겠다는 뜻으로 뭐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사실 정치인들이 국회의원들이 어떤 그 같은 당내에 총선에 도전하고자 하는 사람의 총선 사무실 개소식에 가는 경우는 왕왕 있는 일입니다. 네. 그런데 그 상대 경쟁자가 특히나 당내에서 다른 현역 의원이 이미 있는 그것도 당의 원내대표를 있는 지역에 현역 의원들이 가서 몰려가서 다른 후보를 지지하면서 사실상 기존에 있는 현역 의원은 진실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대놓고 저렇게 얘기하다시피 하는 일은 아주 드문 일이고 이 정부 들어서 현재 선거에서 굉장히 특이하게 나타나는 현상인데요. 네. 글쎄 이재만 구청장은 어떤 이유로 과연 진실한 사람이고 또 유승민 의원은 어떠한 의미에서 진실하지 못한 사람인지는 아마 저기 와서 얘기한 아까 3명의 현역 의원들은 나름의 기준이 있겠지만 지금 저 부분을 대구의 유권자들과 국민들은 어떻게 바라볼지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저분들 생각과 꼭 같을지 우리가 지켜볼 대목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유승민 의원이 오늘 이제 대구 경북 지역의 중견 언론인하고 토론을 했는데 이렇게 얘기했네요. 선거에 이용하는 것 아닌가. 대통령 뜻을 이용하는 거 바람직하지 않다. 이거 공정 경선에 응할 자신감이 부족해서 그런 거다. 뭐 이재만 전 구청장을 두고 한 얘기인지 아닌지 알 수 없습니다만 이런 메시지를 내놨는데 좀 불편한 생각이죠. 그렇죠? 어떨까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김태현 변호사. 네. 예, 그렇죠. 아무래도 유승민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본인의 지역구에 이재만 전 구청장이라는 강자가 나온 것도 사실은 불편할 텐데 거기 친박 실세의원들 대거 몰려왔습니다. 네. 더군다나 홍문종 사무총장이 누굽니까? 네. 지난 대선에 조직본부장까지 맡았던 친박 실세 중에 실세, 핵심 의원 아니겠습니까? 근데 홍문종 총장이 내려와서 본인의 입을 얘기는 했습니다. 기자들과. 이재관 전 구청장과 그렇게 친밀한 관계 아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네. 아까 화면 보시면 이렇게 멀뚱멀뚱한 게 별로 이렇게 친한 거 보여주지도 않아요. 네. 그런데 내려오셔가지고 이 사람은 진실한 사람입니다. 대통령의 뜻을 받드는 사람이다. 이런 강한 언사의 어떤 발언을 하고 가시게 되면 이게 대구 유권자들 입장에서 보면 야, 박근혜 대통령께서 확실히 유승민 전 원내대표보다는 이재관 전 구청장을 지지하는구나. 이런 메시지가 읽히지 않겠습니까? 유승민 전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할 수밖에 없죠. 네. 확실히 근데 과거에도 유승민 전 원내대표도 선거운동 할 때는 뭐 박심을 팔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박근혜 대통령을 지켜줄 사람이 누구냐? 나다. 이렇게 비슷하게 얘기했던 적이 있기 때문에 또 친박 쪽에서는 저희도 그렇게 얘기했으면서 지금 와서 반대 입장이 되니까 저렇게 불편한 심기만 드러낸다라고 얘기도 하고 다닙니다. 네, 그럼 이제 과거 유승민 전 원내대표가 했던 대통령의 사람임을 강조하는 것도 한번 영상이 준비되면 저희가 나중에 소개를 한번 드려야 되겠네요. 자, 그러면요. 새누리당 내부에서도요, 논란이 굉장히 큽니다. 우연인데요, 대통령이 참모였던 여성 정치인 한 분, 그리고 유승민 전 원내대표와 아주 가까웠던 여성 정치인 한 사람. 자, 이 두 분의 정치인이
서초갑에서 붙었습니다. 어제 국회에서 기자회견할 때 재밌는 장면이 연출됐거든요. 그 영상 본 뒤에 얘기 나누겠습니다. 이제 저 조윤선이 해야 할 일은 국민들께서 박근혜 정부에 맡기신 책무를 완수하고 사랑받는 정부로 기억되도록 헌신하는 일입니다. 누구 뒤에 숨지 않았고 누구 이름 팔지 않았습니다. 오직 이해운의 이름으로 당당하게 정치하고 당당하게 싸웠습니다. 하기가 싫으신 제가 가서 할 수 없네. 바로 이해운입니다. 다른 질문 없으시면 이걸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은 지역을 두고 출마 선언이 15분 간격으로 같은 장소에 있었다. 묘한 신경전이라고 하기 굉장히 눈에 띄네요. 네. 하필이면 이렇게 공교롭게 그렇게 정론관을 예약을 했는데, 네. 도착은 이해운 전 의원이 먼저 했는데, 기자회견이 먼저 잡혀있던 거는 조윤선 전 수석이었죠. 그러니까 15분 차이, 그러니까 원래 한 30분 정도를 길게 할 것으로 예상됐는데, 조윤선 전 수석의 기자회견이 빨리 끝나면서 저렇게 겹치는 장면이 연출이 됐던 거죠. 근데 또 이해운 의원이 또 발표를 하는 순간 또 바깥에서는 조윤선 수석이 그 기자회견에서 얘기하지 못했던 내용을 또 바깥에서 브리핑을 또 하고 있어서 안팎으로 굉장히 좀 신경전이 계속해서 펼쳐졌습니다. 조윤선 그러니까 전 의원의 경우에는 저 정론관을 사용하려면 현직 의원의 부탁을 받아서 가야 되거든요. 그렇죠. 조윤선 전 수석의 경우에는 친박 강석훈 의원이 얘기를 해줬고, 그다음에 이해운 전 의원의 경우에는 신의진 대변인이 섭외를 해줘서 이렇게 정론관에서 인터뷰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경쟁이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논란이 더 되는 것은요, 새누리당 내부에 저렇게 친박과 비박 사이의 의견이 다 건건이 다르다가 오늘 모처럼 비슷한 대목이 하나 나왔습니다. 김무성 대표가 먼저 포문을 열고 서청원 최고위원이 응해주는 형식이었는데 먼저 김무성 대표 얘기를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국민적 지지가 높은 사회적 명망가를 영입을 하되 그분들도 민주적 절차에 의한 경선 과정은 반드시 거쳐야 됩니다. 어떠한 어드밴티지 약간의 좀. 그러나 그분들 결심을 하면은 도와줄 수는 있죠. 경선을 이길 수 있도록. 자, 한번 보겠습니다. 그랬더니요, 서청원 최고위원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군요. 네, 그런 분들이 수도권에 와서 경쟁을 해 살아오시면 좋겠다는 의견을 최고위원들이 오늘 함께 뜻을 같이 했다. 자, 요걸 봐야 됩니다. 네, 그렇죠? 사무총장이 오늘부터 안전대법관 등을 접촉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안대희 전 대법관 부산 해운대 편한 데 가지 말고 서울로 오라 그런 얘기죠. 예, 제가 지난주에도 친박의 고위 관계자를 만났는데 더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지난주부터 뭔가 얘기가 되고 있구나. 그다음에 안대희 전 대법관이 원래는 해운대에서 출마 선언을 지난주 월요일에 하기로 했었거든요. 그걸 연기한 것만 봐도 이미 물밑 작업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생각을 충분히 짐작을 할 수 있었습니다. 아마 안 전 대법관이 서울이나 어디 험지에 출마 선언을 다시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네. 지금 새누리당으로서는 수도권이 지금 안철수 신당이 출범하면서 상당히 적지 않은 바람을 호남에서부터 일으키고 수도권을 북상하는 중이거든요. 여기서 사실 분열이 이루어진 야권 분열이 이루어지면 승리는 따놓은 당상이다. 이런 얘기가 한때 있었지만 정작 실제로 보면 야권 후보들 간에 우열이 이루어지면 새정치연합이든 안철수 신당이든 어느 한 후보로 사실상의 야권 지지자들의 단일화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리고 또 후보들 간의 단일화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수도권을 자칫하면은 새로운 외연이 넓어진 전체적인 야권에 비해서 새누리당이 판판이 깨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수도권에 바람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는 이른바
이른바 대권주자형이라고 하는 거물급의 새로 출마하는 의원들, 네. 새로 출마하는 후보자들을 수도권의 격전지로 끌어올려서 수도권 바람을 일으켜야 된다. 여기에 친박계와 비박계가 이해를 일치하고 있는 이런 상황 같습니다. 제가 만났던 지난주에 친박 고위 관계자가 뭐라고 했냐면 박근혜 대통령도 과거에 의원 시절에 대구가 아닌 험지에 나가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때 박근혜 대통령이 단칼에 거절했다고 합니다. 이번에 마찬가지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에게도 험지 출마론이 있지 않습니까? 네. 본인은 계속 거부를 하고 있는데 네. 마찬가지로 김무성 대표가 험지에 나가는 것도 맞지 않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9선, 10선, 8선 이런 5 의원들이 나와서 제대로 된 정치를 할 수 있겠느냐. 이 험지 출마론은 안대희 전 대법관 등 초선에게만 해당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 나오는 초선으로 출마하는 좀 지명도가 있는 분들은 험지 출마론에 아마 상당한 압박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선의 경우는 이제 더 선수를 쌓아서 그 정치 전반을 이끄는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험지는 잘 안 나오지만 신인들은 한번 도전해보라. 뭐 그런 정리인데 과연 얼마나 내부적으로 정리가 될지 모르겠네요. 어쨌건 안대희 전 대법관 부산 출마 선언이 자꾸 미뤄지고 있습니다. 아마 야권 재편에 따른 위기의식이 반영된 것 아닌가 싶은데요. 관련 얘기 지금부터 잠시 후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채널A 청와대 출입기자죠. 송찬욱 기자는 여기서 인사를 좀 드리고 새로운 패널과 함께 계속 야권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